네,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발과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발족은 우리가 부수자에 나온 것입니다. 무릎과 발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무릎이고 이것이 발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족이라면 손과 발, 만족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겠습니다. 여기에 발에 사람 인변을 붙이면 재촉한다는 뜻의 촉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발로 이렇게 빨리 쫓아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뭘 재촉합니다. 우리가 독촉한다 또는 재촉한다 이런 글자가 있겠습니다. 촉은 사람 인변의 발족입니다. 자, 손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가 사람 발목 잡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만 손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잡을 착이 되겠습니다. 제방변에 손수자에 이렇게 발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포착한다, 뭘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쫓아간다 할 때는 사람이 쫓아간다. 그럼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둘을 이렇게 적으면 쫓아간다. 앞 사람을 쫓는 모양이에요. 빨간 글자니까 1800자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원래 이게 쫓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사람이 쫓아가는데 발로서 간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조금 그럴 척과 그리고 사람이 둘이 쫓아간다. 원래 쫓을 종자 넣고 그리고 발로 가기 때문에 이 발지를 넣는데 발지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이 쫓아간다, 복종한다는 것도 이 글자를 쓰고요. 종전은 앞에와 같이 되도록 쫓아간다. 예전 것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쫓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를 뜻하는 실사를 넣어봤어요. 실사를. 우리가 배틀에서 배를 이렇게 짤 경우에 이 배틀이 있으면 여기 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날줄입니다. 날줄. 세로로 되는 날줄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쫓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앞뒤로 서 있는 모양이죠. 거기다 실을 해놓으면 실이 이렇게 앞뒤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로라는 종입니다. 세로로 서 실의 모양이 날줄의 모양이 세로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북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가로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 여기에서 종횡은 세로와 가로, 세로를 합쳐서 종횡이라 그렇게 합니다. 종단은 세로로 이렇게 딱 잘라서 가로지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반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아래 위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걷는 것을 종주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종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달릴주도 부수자입니다. 달릴주 위에는 모양이 흑토 모양이고 아래는 발지입니다. 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옛 글자를 보면 흑토가 아니고 큰 대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간다 해서 빨리 팔을 흔들므로 달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달린다는 것은 물론 간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간다는 뜻.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 해서 무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도.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신도라 그러죠. 그러면 학생들은 학도 이렇게 한 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걸어간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고 발로 가는 것을, 탈 것을 타지 않고 가는 것을 도보라고 합니다. 자, 무리도는 간다는 뜻에 다시 달린다는 뜻에 달릴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린다는 것과 이렇게 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칼도처럼 생겼습니다. 아래는 입구입니다. 칼도처럼 생겼습니다만
이게 손짓하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부릅니다. 입으로는 말로 부르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소입니다. 이 글자는. 물론 단독으로 서 있는 글자입니다. 자, 부르니까 달려갑니다. 부르니까 달려가는데 좀 앞에 뭐가 장애가 있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을 초라고 합니다. 일단 달릴 줄을 먼저 쓰고 부를 소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초인이다.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과한다. 넘어서 지나친다. 그런 것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자,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가질취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죽인 적군에게서 귀를 베어서 내가 몇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가졌다는 뜻이 되는 좀 무서운 글자입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가지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취향입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합니다. 네, 뜻입니다. 취미라, 취향이라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칠지도 부수자입니다. 그렇죠? 거치다는 뜻도 있고 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발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걸어갑니다만은 가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다는 그런 뜻이 있죠. 발이다, 가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발돋움에서 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뜻하는 거칠지 발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발돋움에서 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 뭘 하고 싶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듭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꾀하다 하는 그런 꾀할 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기대한다. 또 기업이다. 우리가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드는 것을 그런 회사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갈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모양은 좀 변했습니다만 출발 장소를 어떤 출발 장소를 뜻하는 한일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발지자 모양을 그린 그런 글자가 변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다는 뜻으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소유격, 뭐뭐 써이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사제지간이라 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다. 이래서 사제지간이라고 하죠. 자, 이 글자는 발과 발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발지가 되고 아래는 작을 소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작을 소자인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옛 글자를 보면 같은 발지입니다. 발지가 두 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 모양인데 이렇게 발 모양이 두 개 있는 글자입니다. 그것을 걸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가죠. 그래서 원래는 걸음이라는 것은 발을 여기서 한 번 뛰고 다시 한 번 뛰고 두 번 뛰었을 때 그것이 걸음이 됩니다. 한 번 뛴 것은 반걸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보입니다. 보행한다, 걸어간다, 초보다. 처음 걷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초보라고 하죠. 건너는데 물을 건넙니다. 물을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걷는다는 섭이 되겠습니다. 뭔가 교섭한다, 간섭한다고 할 때도 이 건널 섭이 되겠습니다. 옛 글자를 보면 사람의 발이 어떤 강물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기를 같이 교섭해 준다. 이런 뜻으로도 쓰겠습니다. 자, 날출자라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걷기 위해서는 뒤에 발꿈치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발꿈치에서 홈을 내면서 이렇게 걸어간다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발꿈치 자국 모양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걷는다 하는, 나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출구다, 또 수출이다 할 때도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날출자에는 그러면 뒤꿈치는 좀 아래로 파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움푹 파져서 울퉁불퉁합니다. 고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르지 못한 모양, 손재주가 있는데 손재주가 고르지 못해요. 손재주가 고르게 이렇게 해야 뭔가 제대로 된 무엇이 나오는데 좀 뭐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고르지 못한 그런 것으로 해서 못났다는 못날 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졸렬하다, 졸속이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날출자를 산이 두 개다. 물론 글자는 그렇게 씁니다만 사실은 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기 때문에 발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번에 나온 글자는 느릴연이라는 글자인데 길게 걸을 인자가 있습니다. 길게 걷는다는, 끌면서 길게 걷는다는 모양이에요. 위에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로 길게 걷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삐침이 있는데 앞으로 길게 나아간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필수는 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획으로 치게 됩니다. 길게 걷는다. 그래서 느린다. 길게 걸음으로 느려나갑니다. 그래서 느릴연입니다. 연장한다, 연기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느릴연입니다. 말입니다. 말을 길게 느린다. 말을 길게 느리면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 얘기를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또 하고 말을 길게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한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다.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말을 길게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을 탄이라는 글자가 됐어요. 우리가 탄생한다, 성탄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됐습니다. 말을 길게 느리는 것에서 태어난다는 뜻까지 이렇게 말이 그 뜻이 넓어졌습니다. 자, 여기 주춧돌초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로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기초다. 또는 기둥을 세우는 받치는 돌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주춧돌초입니다. 돌이므로 돌석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글자는 무엇이냐?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 아래 부분이 발소라는 글자입니다. 발소. 필이라고도 하고 발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잘 모르게 되면 부수자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수자를 다 제대로 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우리가 곧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곧게 서 있는 모양이다. 나무를 세운 모양이다. 나무가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곧게 서 있다. 그것을 받쳐주는 돌이 바로 주춧돌이다 해서 기초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글자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여기에 화살이 빗나가듯이 여기 화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수비가 있습니다. 비수비는 뭐 넘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는 아들 자자가 생략된 글이다. 그리고 이거는 발을 나타내는 글이다. 이래서 화살이 빗나가듯이 아들을 보고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망설이는 거예요. 저 아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러 간다든지 뭐 용무를 볼 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머뭇머뭇거리는 거 의심할 의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글자 그대로 외우시는 게 오히려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획은 좀 복잡합니다만 획 자체는 다 아는 글자입니다. 비수비에 화살시 그리고 아들자가 생략이 됐다고도 하는데 여기에 발소자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의심한다. 갈까 말까 의문이 되고 의심한다. 의심할 의입니다.
자, 의심하는 것은 뭔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얼음을 뜻하는 이수변을 넣으니까 이렇게 엉깁니다. 응축이 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음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응길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고된다 또는 응시한다. 응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는 것을 응시라고 합니다. 예, 응길 응자와 의심할 자는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 이 글자만 알게 되면 여기에는 이수분만 얼음만 붙이면 되니까 막 이 글자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어자를 몇 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을정입니다. 발을정이라는 글자는 뭐 우리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투표를 해가 이렇게 셀 때도 발을정자로 표시를 하죠.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막 그런 표시로도 씁니다만 똑바르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들은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멈춘다. 아랫부분이 발이 되겠죠? 어떤 장애물 앞에서 이렇게 발이 서 있다, 멈춰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일단은 거기서 바로 섰다, 바로 섰다.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여기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떤 지역, 성이나 업이나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의 성을, 남이 살고 있는 곳을, 적이 살고 있는 곳을 발로 가서 쳐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쳐들어가서 정복을 한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바른 것이에요. 이 글자를 보면 진 사람이 바른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정이다. 아마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을정은 일단 침략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들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는데 이것이 침략을 해서는 내가 정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바르다는 뜻으로 쓰이니 원래 침략한다, 치러간다 하는 것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조금 글을 쳐 귀를 뜻하는 이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침략을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어딜 가서 나라를 뺏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뺏으면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바르게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리는 모양이 칠복입니다. 뭔가 손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칩니다. 쳐서 잘 다스린다. 또 하나, 이렇게 친다는 것은 좀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세금을 내라. 세금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라고 할 때 정사, 정치를 뜻하는 정사정입니다. 정치다, 정부다. 자, 치러가는 것은 또 정벌을 한다고도 합니다. 원정 간다, 멀리 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스포츠 게임도 저 멀리 적의 적진에 가서 상대방 팀의 그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는 걸 원정한다 그러죠. 원정 게임이라 합니다. 멀리 치러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래의 정은 집을 뜻하는 집면에 또 발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의 모양일 수도 있고 또는 발을 정자이기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방향을 보고 제대로 바르게 짓는다. 집을 지을 때 방향을 남향으로 할까 어디로 할까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집을 짓는다 해서 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로 보는 경우에는 집 안에 내가 발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시로 들어가서 안정이 되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설을 다 이렇게 검토할 수도 없고 또 어느 것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한자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대로 정한다, 결정한다, 예정한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집을 방향을 바르게 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 오를 시, 이 시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저것 할 때 이. 그리고 옳다라는 시입니다.
나릴이 있고 아래에 또 발을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을 정자가 좀 바뀐 모양입니다. 해가 떠서지는 것은 하늘의 곳으로, 해가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항상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바르게 집니다. 그래서 해의 운행이 바른 모양이다. 그래서 옳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는 사람이라서는 숟가락이 또 곧다. 숟가락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굽지 않고 곧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곧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다, 곧다. 그렇죠. 흙이 곧다는 것은 흙으로 뚝을 샀는데 곱게 이렇게 쌓은 것을 가리켜서 둑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방할 때 쓰는 둑재가 되겠습니다. 흙을 곱게 이렇게 쌓았다. 방파제 할 때도 이렇게 파도를 막는 그 뚝을 방파제라고 하죠. 방파제 할 때 뚝재가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제방변은 손으로 이렇게 곧게 데리고 간다. 바르게 인도한다. 손을 잡고 바른 길로, 엇길이 아니고 똑바른 길로 인도한다 해서 끌고 간다는 뜻의 끌제가 됩니다. 끌제. 제출한다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숙제를 제출한다 할 때,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 무엇을 문제를 일으킨다, 제기한다고 할 때도 끌고 간다는 뜻의 끌제가 되겠습니다. 이 반듯한 모양인데, 반듯한 모양에 머리혈을 붙였어요. 머리를 뜻하는 머리혈입니다. 자, 사람의 머리에서 반듯한 게 무엇이겠어요? 이목구비가 다 반듯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마가 되겠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곧게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라는 것은 가장 앞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앞 제목, 그런 것을 얘기하는 표제, 앞장 그런 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 표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이다, 문제다 할 때 쓰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게 나와 있는 것이 제다. 자, 이제 이런 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뒤져서 옳지가 되겠습니다. 부수자에 나오는 글자죠. 이것은 발을 뜻하는 발지자가 거꾸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려온다는, 아래로 향한다는 그런 발의 방향이 아래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네모가 있는데 이게 네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자들 설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는 모양이다. 또 신이 아래로 내려온다. 또는 이것이 집이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가온다. 그리고 연결한다. 머무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각각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각이 되겠습니다. 각각. 자, 어떤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또는 돌에 발이 부딪히면 그 딱 머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머무르다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집 안에 뭔가 손님이 들어왔다 또는 집 안에 머무른다. 그것은 바로 손님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쓰게 되면 손님 객이 됩니다. 주인과 손님, 객관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것이 좀 객관적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무목을 써서 각각 각을 쓰게 되면 물론 이렇게 각각 각에 대한 설명이 많듯이 이것도 물론 설명이 많습니다. 저는 발이 돌에 부딪히면 이렇게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로 만든 울타리다. 딱딱하게 만든 나무로 만든 울타리다 해서 그것이 격식이다는 그런 울타리나 격식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성격이다, 자격이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각각각에 앞에 밭전자를 써보겠습니다. 밭전자를 쓰게 되면 이 밭을 이어서 각각 경계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엉클어져 있는데 여기서 테두리를 잘 이어서 이렇게 경계를 만든다. 막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 밭둑을 제대로 사서 간략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 글자가 뜻이 여러 가지 쓰이게 되겠습니다. 간략한다. 또는 어떻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 침략한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막 이러한 자원이 제대로 정확하다고는 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글자 자체로 막 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침략한다. 생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각에 시를 뜻하는 실사를 넣었습니다. 실사를 넣으면 양쪽을 각각 이어준다. 발이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발과 돌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준다, 연결한다. 그래서 시를 이어준다. 그래서 이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한다. 어떤 맥락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길이라는 뜻의 길로가 있습니다. 길로에 오른쪽에 이렇게 각각 각이 있습니다. 발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양이죠. 발이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발족입니다. 발족이 변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글자도 같이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발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발이고 요것도 발입니다. 그리고 입구자처럼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아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로 향한 발의 모양. 이 글자는 발족이지만 모양을 보면 위로 향한 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리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해서 생긴 것이 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다. 판매하는 길을 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글자에 삼수라든지 나무목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풀초라든지 붙으면 물의 이름, 강물의 이름 또는 나무의 이름, 어떤 식물의 이름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각을 붙이면 낙수라는 중국의 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낙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중국에 낙양성. 그 앞에 흐르는 것이 낙수가 되는데 이 중국의 강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풀을 해서 풀이 떨어진다. 떨어질 낙이다 해서 낙엽, 낙제 이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각 자체가 발이 아래쪽으로 향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 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식물이 뭔가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이렇게 발을 뜻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 글자는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뭔가 이게 어진 사람이 있는 사람의 발을 나타내는 것이죠. 발이 달렸다. 그러면 좀 길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발이 있습니다. 발이 두 개나 있어요. 이 부분 발이 하나 있고 또 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아주 슬림하고 길고 말하자면 키가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발이 또 빠릅니다. 재빠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거리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준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다. 준수하다, 준거리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뭐 어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두 발을 벌린 모양이다. 두 발의 방향이 다르다. 지금까지 배운 발과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왼쪽의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앞에서 본 발의
그래서 요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사실은 발지자가 변형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발이 이렇게 방향이 다르다. 서로 어그러진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러질 천입니다. 자,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없을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없을무, 유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유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옛 글자를 보면 사람이 무엇을 들고 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많이 처지는 큰 그 소매를 가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춤을 춘다는 것은 신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 신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춤을 춰요. 그래서 이 글자가 춤을 춘다는 것에서 없다라는 모양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없설무입니다. 장식을 붙인 소매를 펄럭이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춘다는 뜻이었는데 원래는 그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춤춘다는 뜻의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일단 아랫부분은 없애고 여기에 춤을 출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손동작이 중요합니다. 손동작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매를 펄럭이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발이 중요합니다. 스텝이 중요합니다. 스텝도 바로 나가지 않고 엇갈리게 나가죠. 그것이 바로 이 글자예요. 두 발 벌린 모양. 그래서 스텝을 밟는다는 의미에서 이걸 넣어서 이것이 춤춘다는 뜻의 춤출무가 됐어요. 고무적이다. 고는 북을 칩니다. 한 사람은 북을 치고 한 사람은 춤을 추고 아주 기운이 돋아나는 걸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성무, 성녀가 춤을 추는 것을 성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없을무는 무엇을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춤을 춘다. 그래서 춤춘다는 뜻에서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시한다. 무관하다. 자, 이것이 두 발입니다. 두 발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 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높게 되겠죠? 원래 서 있는 모양에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더 높이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뚝 높이 솟은 사람. 뛰어날 걸 해서 인걸. 뭐 옛 시조에도 있죠. 산천은 얼구하되 뭐 인걸은 간데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을 걸작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두 발을 서 있으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뜯어보면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한 글자가 진짜 나왔습니다. 이쪽에 글자가 그리고 눈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순임금, 요순임금 할 때 순임금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임금 순인데 원래 글자를 보면 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삭삭삭삭 움직이는 것 그런 걸 뜻하는 글자입니다. 아래에 여기에 어그러질 천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에 부분은 이렇게 손톱조지요. 손을 뜻하는 손톱조고 뭔가 덮을 멱인데 여기에 이제 어그러질 천자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이 사실은 이런 상자방에 불이 두 개 있습니다. 어떤 아궁이 안에 불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불꽃은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꽃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불꽃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이 발도 방향이 다르므로 다른 방향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순입니다.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눈을 깜짝깜짝거리는 것입니다. 눈 깜짝일 순입니다. 순간, 눈 깜짝거릴 사이. 그러니까 아주 잠깐을 얘기하죠. 한번 눈 깜짝거린다. 순간. 일순, 한 번 눈을 깜짝거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눈 한 번 깜짝거릴 사이에 뭐가 확 변해버렸다. 일순에 뭐가 어떻게 돼버렸다.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그러질 천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글자인데 마음심이 있고 위에 쌀미가 있고 아래 어그러질 천입니다. 일단 적어보면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또 쌀미가 있고 어그러질 천이다. 이때 사실은 위에 쌀미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이라는 그런 글자가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서로 어려운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 이어지면서 상대의 어려움을 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연입니다. 가련하다, 애련하다, 또 연민의 정, 뭐 이런 글자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글자죠. 결국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을이 좌우방인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에 올 경우에는 언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올 경우에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우부방, 좌부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왼쪽에 왔는데 사실은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는 이것과 같은 글자 중에 이렇게 붙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빠지고 이 글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거나 왼쪽에 붙거나 같은 글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붙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뜻합니다. 마을, 서로 오고 가는 마을이다. 마을을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마을이니까 이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웃린입니다. 인근이다. 가까운 이웃을 인근이라고 합니다. 가까울 근이니까. 교린, 서로 이웃과 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교린이라고 합니다. 이웃처럼 사귀는 것. 자, 마지막 글자는 보면 발이 두 발인데 이 두 발이 지금 방향이 이건 발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래를 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언덕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온다. 그런 뜻에서 내릴 강이 되겠습니다. 하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릴 강이 항복할 항이라는 의미와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일 경우에는 이것은 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또 어려운 글자가 하나 나왔네요. 자, 부숫자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다룸 가죽위라고. 어떤 네모가 있습니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하는 발이에요. 아래에 또 앞에서 본 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향하는 발입니다. 어떤 지역을 두고 서로 이렇게 빙빙 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발이 다른 방향으로 도는 모양이다. 그것이 하나의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무두질한 가죽을 얘기합니다. 무두질을 했다는 것은 가죽을 이렇게 다루은 것이에요.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기름기를 빼고 피를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또는 털을 뽑거나 해서 이렇게 좋은 가죽으로 만드는 것을 무두질한다 그럽니다. 무두질한 좋은 가죽이다 합니다. 자, 이 글자가 왜 그것이 되느냐 하면 아래 위는 두 발이 되겠습니다. 두 발인데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통 안에 지금 막 뺏긴 가죽을 넣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밟아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두질한 가죽이라는 뜻이 이 글자 안에 다룸 가죽 위 안에는 두 발이 다른 방향으로 도는 모양과 무두질한 가죽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다룸 가죽 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룸 가죽은 다루지 않은 가죽, 그냥 짐승에서 벗겨서 이렇게 손질하지 않는 가죽보다는 훨씬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좋다, 좋은 가죽을 뜻합니다. 좋은 가죽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위라고 합니다. 위대하다, 위인이다, 위협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주위를 도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둘레를 나타내는 네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레위다는 그런 뜻 글자가 되겠습니다. 주위라고 할 때 또는 범위라고 할 때 이렇게 둘레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발이 어긋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이렇게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 발은 이쪽으로 가면 발이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어긋나게 간다. 착받침을 붙이면 어긋날 위가 되겠습니다. 위반한다, 위법한다 할 때 이런 걸 위를 알면 쉽죠. 사실은 다른 가죽 위에다 또 간단한 부수를 붙였기 때문에 알기 쉬운데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길입니다. 갈행자입니다. 부수자에 나온 글자죠. 갈행인데 이렇게 길을 좀 띄워놓고 이 안에 주위를 도는 모양이다 해서 위를 넣게 되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위를 돌면서 길을 지킨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킬 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발을 깨끗이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위생사항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위생이라는 것이 생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위성은 지키는 별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별이냐?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돕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별. 태양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와처럼 빙빙 도는 별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룬 가죽 위에 실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다룬 가죽은 발이 어긋나고 주위를 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됩니다. 실을 짤 때 아까 날줄이 있었습니다. 날줄. 세로 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줄입니다. 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실을 짤 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줄 위가 되겠습니다. 시, 위도, 윗선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다른 가죽 있는 좋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양인데 풀이 있습니다. 또 풀이 있습니다. 풀 속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이 아침이란 뜻이에요. 아침조를 만들 때 쓰는 것인데 이 풀을 하나씩 생략해서 만든 것이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좋은 나라가 바로 한국을 뜻하는 한국한이다. 이렇게 좀 엇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글자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르다 하는 등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두 발을 뜻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발입니다. 두 발처럼 보이지 않지만 옛 글자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옛 글자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올라간다. 두 발입니다. 일단. 그런데 아래에 콩두를 씁니다. 콩두도 우리가 부수자에서 봤습니다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제사상에 제기를 놓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르다는 뜻의 오를 등입니다. 또는 이 모양 자체를 제기로 보지 않고 어떤 디딤판의 모양이다. 이렇게 디뎌 올라가는 디딤판의 모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디딤판을 딛고 올라선다 해서 오를 등입니다. 산에 오른 거 등산, 학교에 올라가는 걸 등교라고 합니다. 옛날에 등장불이 있습니다. 등장불을 켜서 아래에 두게 되면 많이 비치지 않습니다. 밝게 비치기 위해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놓은 불, 그것이 등불이 되겠습니다.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불을 켜서 아래에 놓으면 많이 밝지 않습니다. 전등이다, 등대다 할 때. 자, 위로 올라가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데 말을 위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서문을 넣게 되면 윗사람에게
위에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증거증이 되겠습니다. 증거한다, 증명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자인데요. 두 발을 벌린 모양입니다. 필발입니다. 두 발을 벌리고 활궁과 창수가 있습니다. 활은 활입니다. 창수는 손으로 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활을 당겨 보겠습니다. 활이 있고 활을 두 손으로 이렇게 당긴다. 활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하다 당겨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쏜다는 뜻의 발입니다. 발사할 때. 왜 필발이냐? 뭔가 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피어난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좀 떠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발입니다. 발전한다, 출발한다. 두 발로 버티고 활을 손으로 잡아서 당긴다. 필발입니다. 자, 그래서 필발은 당기면 떠나게 됩니다. 발사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떠납니다. 여기에 집을 뜻하는 집음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이에요. 사람이 떠나버린 집은 폐가가 되겠습니다. 폐할 폐입니다. 그래서 폐지한다, 폐허다, 폐가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버린 집만 남아 있습니다. 폐가입니다. 자, 마지막 것은 북방계라는 것인데 이것은 천간, 갑자얼축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60간지를 세고 하는 데서는 천간계입니다. 모양은 지금 이렇게 필발에 하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날선 무게의 모양이다 해서 이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자원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글자 자체로서 외우시는 게 좋겠다. 계민년, 계민년에 만든 활자를 계미자라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글자가 좀 많습니다. 글자 많을 때는 좀 힘들어 공부할 수밖에 없겠네요. 복습 1, 복습 2. 획이 좀 복잡하지만 획이 복잡한 것은 획을 하나씩 뜯어보고 여기에서는 발이기 때문에 발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모양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하시고 다시 일과부터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X자가 많이 그어졌죠. 그것은 빼고 X자 그어지지 않는 걸 다시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X자로 표시한 글자가 많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